IT 이슈 투데이. 예, 오늘 7월 30일입니다. 휴가 떠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저희 방송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IT 이슈 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 최유한 대표가 진행하는 IT 뉴스 큐레이션 방송입니다. 출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듣기만 해도 IT 트렌드를 읽게 되는 방송 IT 이슈 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본 방송은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에서 제공합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이슈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배달 로봇에 이어 요리 로봇까지입니다. 배달의 민족 배민에서 데니스 옹 교수, UCLA의 데니스 옹 교수와 함께 요리 로봇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코드명은 YORI, 요리네요. 그냥 요리이고요. 기존의 단순한 그 반복적인 작업을 했던 요리 수준을 떠나서 식재료를 자르고 뭐 팬을 뒤집는 등의 실제로 요리가 가능한 수준의 로봇을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그 기사에서 살짝 언급이 된 건데, 그 요리 로봇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식자재 유통을 결합하고 거기에다 이제 레시피 DB까지 제공을 하면, 그러면 집에서도 또 어디에서든 뭐 완벽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이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배민에서 그 발표를 한 내용이겠죠. 근데 저는 요 문구를 보면서 '야, 이게 혹시 배민의 성장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늘 배달의 민족을 보면서 '야, 과연 어떻게 성장할까?' 지금까지는 음식 배달을 잘 해 주셨는데 과연 넥스트의 신사업은 어떻게 갈까? 배송 자체의 업을 가지고 뭐 배민 프레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연관 다각화를 하시는 것도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어떤 식의 신사업을 벌이시게 될까 늘 궁금했는데요. 사실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트렌디하고 뭔가 사람들의 눈에 띄고 관심을 끌 만한 그런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불현듯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달의 민족이 향후에 요리와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 전체적인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레시피 DB 자체 이런 것들도 그 로봇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코드화가 되면 뭐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이제 독보적인 DB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혹시나 배민 관계자들이 들으시면서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러시면 이제 제가 굉장히 유능한 거겠죠? 아무튼 어쨌든 그냥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에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도 나오고 했었는데 배민의 행보가 아직도 여전히 놀랍고 또 흥미롭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소프트뱅크가 그랩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디지털화를 가속화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랩에 20억 불을 투자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그랩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운송 서비스에 쓰기보다는, 이번에 이 투자 목적은 인도네시아 내에 있는 그 차세대 교통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차세대 교통이라는 거는 이제 전기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교통 네트워크 구축이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분야는 이헬스케어.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기사에 뭐 구체적으로 모델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 느낌에는 이제 원격 진료 뭐 이런 쪽에 가까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뭐 혹은 뭐 기초적으로는 뭐 EMR 같은 뭐 그런 이제 그 의료 진료 환경 자체를 디지털화하는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그랩은 원래 아시다시피 이제 싱가포르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 본사를 설립해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화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겠다. 결국은 소프트뱅크의 자본과 그랩의 역량이 합쳐져서 인도네시아라는 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사실 교통과 보건의료라는 거는 국가의 인프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잖아요. 이 두 가지 축을 이 두 개 회사가 손을 맞잡고 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사에 자세히 보시면 그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어떤 포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뭐 또 일종의 약속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데일리 기사를 보고 있고요. 관련 검색어로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정부가 충분히 이들에게 많은 어떤 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만큼 많은 또 뭐랄까 권한도 주겠죠. 예, 권한도 주겠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이 두 개의 업체가 향후에 많은 일들을 할 것 같은데요. 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현재 그렇게 뛰어난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뭐 충분히 좋은 딜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이 프로젝트도 굉장히 그 중요하고 무게감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얼마 전에 벤처 캐피탈리스트하고 제가 한번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요즘에 동남아 쪽이 완전히 그 뭐 스타트업 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재밌는 게 그 미국에서 시작된 퍼스트 웨이브가 인제 2 차적으로 오는 게 뭐 한국, 일본 이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3 차로 오는 게 동남아라고 하던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동남아는 지금 이제 웨이브가 막 오고 있는 것 같고 그죠? 예.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가깝죠. 완전한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일본은 뭐 선진국 맞나요? 어쨌든 이런 쪽에서는 뭐 이미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성숙기에 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동남아가 그만큼 붐이 많이 부는 걸 보니까요. 저도 인제 예전에 라인에서 근무를 했었고 태국 쪽 사업을 맡아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2015 년도에 일을 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라인 그러니까 태국이라는 환경 자체가 스타트업의 붐이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해커톤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사실 예전에 2015년 4년 전만 해도 태국에 제대로 된 개발사조차 사실 없었던 환경이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동남아 쪽의 디지털화가 진짜 이제 웨이브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역시 때를 잘 맞춰서 남들보다 한 반발 정도 빠르게 소뱅에서 바로 돈을 투자하고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우버가 마케팅 팀의 3분의 1을 감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버 마케팅 팀의 3분의 1, 400명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요. 감원을 예정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CEO가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대다수의 조직이 너무 커져 있고 업무가 좀 겹친다. 비효율적이다. 이것이 회사 전체의 실적에 영향을 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직원이 25,000명 정도 규모인데 이 중에 400명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자면 뭐 "대규모 감원이다." 이런 식의 말을 붙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기사도 그런 톤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중은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그냥 제 얘긴데 그러나 마케팅 팀의 감원 그다음에 앞에서 밝혔던 대다수 조직의 그런 비효율성을 스스로 꼬집었던 이런 이메일은 어떻게 보자면 사실은 좀 메시지가 다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요. 단순히 이 어떤 25,000명 중에 400명 정도를 감원했다 뭐 이런 식의 규모로 얘기하기보다는 첫 번째 그동안에 이런 비효율성이 커지는 동안에 '그렇다면 경영진들은 뭘 했지?'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원의 대상이 마케팅 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아한 그런 액션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사업이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거나 향후에 '내가 좀 더 사업을 더 키울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마케팅 팀을 감원하진 않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케팅 팀을 감원한다는 게 향후 성장에 자신이 없든지 아니면 향후 성장에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효율적으로 많은지 그럼 둘 다 사실 문제인 거죠. 그죠? 예. 성장에 자신이 없어도 문제, 자신이 있는데 비효율이 이만큼 3분의 1 이나 잘라야 될 만큼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사실은 문제라서 글쎄요. 제가 만약에 우버의 뭐 투자자였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굉장히 좀 크게 짚고 넘어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어떤 이 사람의 규모의 문제보다는 생각보다 좀 심각한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우버가 이런 어떤 주춤하는 모습
을 보인다고 해서 물론 전체 모빌리티 산업에 영향이 있진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이 취했던 이런 액션이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사실은 성장세가 좀 꺾이는 것을 일종의 선행 지표처럼 보여주는 것인지 이건 이제 시간이 좀 흘러보면 알 수 있겠죠. 어쨌거나 우버에게는 분명히 좋지 않은 소식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는 중국에서 AI 스피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AI 스피커의 올해 에, 상반기 판매가 1,556만 대로 판매가 됐고 전년 대비 233%나 성장을 했네요. 평균 가격은 100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7,000원 정도니까 굉장히 싸죠, 사실은. 그리고 노년층과 어린이에게 인기가 있다. 이렇게 싸니까 노년층 어린이에게도 인기가 있을 거고 반대로 얘기해서 노년층 어린이가 쓰기에도 충분히 편리한 수준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년층과 어린이에게까지 인기라면 이건 진짜 대중적으로 퍼질 거라는 그런 시그널이죠. 여전히 보급률이 8% 수준이고 미국이 참고로 41%인데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AI 스피커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중국 시장 진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 뭐 80여 개가 넘는 모델이 존재를 하고요. 굉장히 그 경쟁은 이미 격화돼 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약간 지금은 늦은 거겠죠, 사실은. 그러나 뭐 훌륭한 제품이 있으면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그 아시는 분이 전자 쪽에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어떤 제품이 나오면 공산당 정부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들을 전부 다 한 대 모아 가지고 "야 니네 필요한 공통 부품들 있지? 그거를 다 갖고 와." 그러면 다 모아서 그걸 한 번에 정부가 그 공급사하고 내고를 한다고 그래요. 뭐 이게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국가 안에서 회사들끼리 경쟁할 필요 없이 구매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AI 스피커가 평균 단가가 17,000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중국의 이 제품들이 왜 이렇게 싼 거냐. 그게 예전에는 노동력으로 그러니까 인건비로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단순히 인건비만으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국도 인건비가 꽤 높아진 상황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야 이런 식의 그 비결이 있었구나.' 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그냥 블록 딜을 해 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전체적인 국가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얼마 정도 하나요? 한 뭐 최소 이 17,000원이라면 한 10배 정도 170,000원 정도 할 것 같은데 AI 스피커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막 이렇게 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면 뭐 상당히 사실은 보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무서운 속도로 그 AI 스피커 시장이 중국 내에서 커져가고 있고요. 또 인제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쪼끔만 돌려서 생각하면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80여 개나 되는 모델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중국 시장 내에서 엄청나게 경쟁을 해서 어느 정도 품질이 올라가고 그러다가 중국 시장의 성장세가 쪼끔 주춤하고 그래 그러면 어디로 올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로 오겠죠. 내수 시장에서 AI 스피커 사업으로 좀 재미를 보시는 분들은 빨리 이 중국의 중국의 침범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노인을 위한 IT는 없다."입니다. 원래 기사의 제목은요. 사실은 그 "모바일 못하는데 은행 점포도 줄어. 뭐 노인을 위한 금융은 없다."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노인을 위한 IT는 없다.'라는 얘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사 내용을 보시면 그 은행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점포 수는 전년 대비 8% 수준 8% 만큼 이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400개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작년에 한 5천 개였는데. 그런데 반면에 모바일 뱅킹을 쓰는 70 대의 비중은 6% 밖에는 안 된다. 결국은 디지털 디바이드의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편차가 크다는 거죠, 세대별로. 어떤 세대에서는 디지털을 너무 잘 활용하고 어떤 세대에서는 너무너무 활용을 못하는 뭐 일종의 디지털 확산에 대한 뭐 계층 간의 괴리를 일컫는 용어인데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금융뿐일까요? 예, 금융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뭐 심지어는 검색 포탈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쵸? 예, 60-70대 분들이 쓰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야 이게 사실은 노인을 위한 IT는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반면에 생각을 해 보면 그 와중에 예 노인층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가 있죠. 예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늘 유튜브가 참 신기해요. 예 신기한 게 이게 어린아이도 너무 편하게 쓰고 어른들도 너무 편하게 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러시겠죠. '아 그 콘텐츠가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콘텐츠라는 거는 뭐 이미 여기저기 많이 있어 왔죠. 사실 맘만 먹으면 네이버에도 있었고 뭐 푹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뭐 푹에서 노인분들이 그러면 뭐가 있나요? 뭐 가요 무대 보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왜 유튜브는 보게 될까? 뭐 이게 인제 사실은 소셜에 의해서 공유되는 기능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직관적이고 굉장히 간편한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특성이 어쨌거나 영상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그 외에 군더더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영상을 플레이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보이게 막 이렇게 예 해 놔서 좀 불편하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부가 기능이 잘 안 보이고 뭐 이렇게 찾아야 돼 막 이런 식의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인데 어찌 보면 그런 직관적인 UX도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반드시 노인을 위한 IT는 없다.'라고 선언하기에는 저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인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점점 이런 이슈에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인제 이 듣고 있는 우리도 언젠간 늙을 텐데 예. 노인을 위한 IT에 대해서 우리도 늘 좀 더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 그게 단순히 뭐 노인을 위해 특화된 어떤 UX? 이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 결국은 유니버설한 그 디자인과 UX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어느 계층에서든 누구든 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대신에 인제 어떤 계층에서는 뭐 좀 단조로워 보이고 쪼끔 투박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전 연령층에 있어서 어필이 되는 그런 UX와 UI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미 저희가 그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그 UX의 혁신을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는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사실은 '칭찬해.'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이 노인 계층을 위해서도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유니버설한 UX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대해 보고 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가 단순히 뭐 핀테크뿐만은 아니지만 예 핀테크가 단순히 뭐 젊은 세대들만을 위한 상품, 젊은 세대들만을 위한 UX를 낼 것이 아니고요. 뭐 조금 더 인제 유니버설한 방향으로 가면 진정으로 금융계의 혁신을 일으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보신 이런 기사가 오히려 핀테크 업체에게는 저는 기회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슈 5가지 여기까지고요. 예 유튜브 채널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 뭐 한글이든 영어든 좋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예 들어오셔서 지난 방송도 보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예 구독 버튼도 꼭 한번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IT 모든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